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확률 변수 x가 구간 0,3에서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확률 밀도함수를 바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몰 f, 지금 라지 f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 말고 g라고 합시다. g x는 뭐다? 3 빼기 0분의 1이 된다. 즉 3분의 1이 된다. 어디서? x가 0,3 구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뭐 이외의 곳에서는 0으로 정의가 될 것이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뭡니까? x에 대한 함수로 확률 변수가 로그 함수죠.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한 CDF와 PDF 그리고 CDF에 대한 확률까지도 한번 PDF에 대한 확률까지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대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지금 CDF는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이런 형태다 라고 알려줬죠 정의를. 근데 y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로그 함수예요. 이 ln 3-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요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x에 대한 영역으로 저희가 바꿔서 해석하고 싶어요. 왜일까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뭔가 x에 대한 함수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다 걷어내고 x에 대한 부등식 영역으로, 여기선 범위죠. 그 범위로 표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함수 자체가 x에 대한 범위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 gxx,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속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변수가 하나인 경우, 1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그 해당하는 확률 변수의 범위만 주어지면은 그 범위 내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됐고, 다변수 같은 경우, 즉 이변수 같은 경우 생각하면은 두 확률 변수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이죠. 부등식의 영역 안에서 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중적분하면은 충분했었죠.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y가 x에 대한 관계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이것을 x에 대한 형태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이것을 그러니까 x에 대한 부등식으로 저희가 고치게 된 다음에는 x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적분 구간을 규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설명 이 정도를 하고요. 한편 저희가 사실 이걸 x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사실 제일 뭡니까? 합리적이죠. 라지 x가 있을 것이고, 뭐 그려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3이 되고, 뭡니까? 0, 얘를 잠깐만 뭐라고 할까요? hx라고 할게요. h0은 뭡니까? h0은 0이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순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y가 뭐 적당하게 있을 때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h 인버스 y보다 x가 뭡니까? x가 h 인버스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지금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hx가 순증가인지 순감소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감소 증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애당초 내가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hx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합성한 거니까 순증가는 순감소겠거니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이게 순증가인지 순감소인지 미분하셔서 미분계수의 부호를 판단하신 다음에 순증가면은 그냥 마치 h 인버스를 그 양변에다가 합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이끌어내시면 되고요. 순감수인 경우에는 h 인버스를 양변에다가 씌우실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가지고 관계를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단순히 h 인버스 y보다 작거나 같은 관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관심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버스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한편 ln 3-x 이것은 2분의 1 hx가 되기 때문에 로감수의 정의에 따라서 2의 2분의 1 hx 제곱은 뭐가 됩니까? 3-x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지금 역함수 관계를 얻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hx를 x로 대응받는 녀석을 대응하는 녀석으로 잠시만요. x가 아니라 y로 잠시만요. 좀 헷갈리냐 왜? 얘를 y로 하고 얘를 대응받는 녀석인 이렇게 했죠? 요걸 이제 풀어주면 돼요. 요거를 양변에 3분의 1 곱합니다. 그리고 역수 취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항까지 해주면 h 인버스 y는 3-3 2의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원래 대응 관계였다면은 역함수의 관계는 뭐냐? 대응받는 치역의 원소의 값이 뭐가 되고, 다시 정의역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원래 정의역의 원소였던 값이 그 치역의 원소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h 인버스 y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3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제곱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x에 대해서 지금 그 뭡니까 그 범위가 정렬이 됐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인 건데 사실상 0보다 작을 때는 0이기 때문에 그냥 0부터 접근해도 충분하죠. 3-3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요거 계산해주면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제곱. 요게 뭐가 된다? 요게 y에 대한 확률 변수 y에 대한 CDF가 된다라는 거예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는 사실상 여기 x와 y의 관계가 있죠. x와 y의 관계가 있는데 y는 무한대까지 가죠. 무한대까지 가고 0 일 때는 이걸로 되고 아니면은 이게 아닌 경우에서는 0이 된다 라는 것까지도 정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접근이 되겠죠. 미분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PDF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미분하면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제곱이 되겠죠. 요 영역 안에서. 그 밖에서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0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개형까지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자연스럽게 해보면 0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0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2로부터의 거리가 여기 y죠. 2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클 때인 거니까 사실상 요 0보다 작거나 4보다 큰 영역 안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0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4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사건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확률은 사실상 1 빼기 p y가 0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걸 그대로 계산하는 게 더 빨랐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해보면 0부터 4까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y의 dy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면은 뭔가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그 CDF 어딨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 0부터 4까지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해봅시다. 아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이상적분 할 걸 그랬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잠시만요. 상수는 어차피 빼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결국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정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저희에게 주어진 확률 분포, 즉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즉 새롭게 정의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도움을, 어떠한 쓸모가 있냐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y에 대한 확률 분포, 그러니까 누적 분포 이것을 x에 대한 범위로 바꿔라 라는 과정.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 이 행동 강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변수인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뭐한다? 적분한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관심 있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적분한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분포가 x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1변수였지만 2변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아니라 영역으로 확장돼 가지고 같은 논리로 풀이를 전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다른 출제 방식,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